상투적인 말씀입니다만 대망의 2020년 첫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방송 패턴을 조금 달리해서 교재 중심 해설 강좌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여간 간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소리 가급적이면 커트하고 바로 간결하게 교재 중심으로 의학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삼침의학이라는 우리 방송교재 해설 강좌로 화요일과 금요일은 삼침의학이라는 우리 학교의 방송교재 해설 강좌 중심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은 여기 집대성 삼경주석 해설 강좌로 이어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고방요약을 통해서 여하이 어떻게 진증을 확보할 것이냐, 진단의 눈을 밝게 뜰 수 있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아니, 맥도 안 보고 침통 흔든다라는 말도 있듯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이 몸 안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의 병증인지 그걸 가늠할 수 없다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네, 그것은 고방요약 토론으로 진단의 눈을 뜨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두인의 저작, 삼두인 친구 요결은 암호 투성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삼침의 대가라는 분들도 저 책을 펴서 대장정격으로 허리를 고칠 수 있네. 그런데 대장정격증에 대한 해설은 암호투성이에요. 이를테면 누가 허리를 잡아 비트는 듯이 아프다 할 때는 대장정격이고, 허리를 굽혔다가 펼 때 찌른 듯이 아프면 신정격 써라. 머리가 땅에 닮았지 꼬부랑 할머니는 폐정격을 써라. 이런 식으로 알쏭달쏭한 암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고 시료하다가는 30%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동서의학적 해설을 통해 여기 삼두인 침구 요결의 오의를 밝히고자 했는데 다소 미진한 점도 없지 않네요. 아니, 많이 있겠죠. 제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어볼 때 이 내용은 내가 해설을 좀 미진했네 또는 잘못했네 하는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또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좀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열악한 곳에서 책을 쓰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잡아 드릴 겸 해서 일단 삼두인 침구 요결 그 책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하는 이 시간만 충실히 따라오시고 교재 또 피드백 방송 다시 피드백 해보시면 그야말로 삼침 지도교수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손색이 없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대성 삼경주석은 중풍문 제1장 중풍문서부터 제42장 똥구멍이 생기는 병에서 치질문까지 있어요. 치병문 그리고 혈중문, 이것은 지난해 여러 번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방송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삼침 아카데미를 클릭하시면 개도 안 걸리는 치질의 다양한 종류들, 요결 혈중문, 의과학적 근거 등등이 방송 업로드되어 있거든요.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올려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요거 다시 피드백 해보시는 것으로 일단 치병문, 혈중문은 가름하고요. 일단 오늘 첫 방송은 비통문입니다. 비통문. 이것도 설명해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삼침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차원에서 보다 의과학적인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뒤지고 뒤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통문. 먼저 말씀드렸죠. 군말 되도록이면 뺀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비색. 코가 막힌 것. 비색 견증. 문자 그대로 코가 막힌 것. 요법은 폐가 한한지라 태백태연을 보하고 소부어제를 사한다. 먼저 여기 폐가 한한지라, 이것은 전사의 오류예요. 삼두인 친구 요결이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후인들이 첨삭한 내용도 있고, 때로는 본 필사본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찢겨져 나가거나 탈락되거나 해서 후인들이 전후 문맥을 봐서 이 내용일 거야 하고 첨삭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폐열인지라로 바꿔야 합니다. 폐열인지라. 책의 해설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먼저 코 질환과 관련한 질병들을 서의적 명칭으로 구분해 본다. 그러니까 만성 비염과 관련된 내용, 부비동염,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합니다. 차증과 유사증으로 흔히 축농증이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축농증이 만성 비염이에요. 그리고 서의학적 병명으로는 만성 부비동염 혹은 부비동염, 부비강염 그러는데요. 영문명으로는 사이너사이티스입니다. 정의, 부비강, 코와 인접해 있는 뼈에 있는 동공. 우리 얼굴에는요, 이렇게 굴이 있어요. 굴. 비강 내에 굴이 있거든요. 그 굴 속에는 일정한 수위의 림프액이 있습니다. 림프액. 왜 여기 비강이 필요하냐면요, 면역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목소리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기타줄을 튕기면 그 기타 소리는 텅 빈 기타 안에 공간에서 다시 울려지지요. 그걸 가리켜 공명음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의 효과적인 목소리를 위해서 이 동공이 또 존재하기도 해요. 하나는 면역력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효과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외부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갈 때 또 비강을 거쳐가기도 하거든요. 부비동을 거쳐가기도 해요. 그때에 코에 있는 온도 센서가 있잖아요. 너무 찬 공기는 순간 예열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 따뜻하게, 그리고 너무 더운 공기는 폐 보호를 위해서 식혀서 폐로 들어가게 합니다. 찬 공기나 더운 공기를 적당한 온도로 바꾸어주는 순간 예열 센서, 온도 감지 센서. 네, 그것을 통과해서 비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시간차를 두고, 아주 짧은 시간차지만 그 시간차 내에서 공기가 적당한 온도로 폐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작용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일정한 수위의 림프액이 차 있어요. 일정한 수위의 림프액이. 그래서 거기서 면역력을 발휘하는데, 그 림프액과 그 동공 안에 그 굴 안감에 있는 점막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이 부비동염, 그것이 오래돼서 찐득찐득한 코가 농축되어 있는 게 축농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폐전격이라고 하셨어요. 도인의 임상예를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나이 20에 코가 막힌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 듣건대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하므로 폐전격을 썼더니 1도에 났더라. 폐전격. 그러니까 코가 막힌지라 폐열이므로 폐전격을 써라.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증인지 아냐고요. 그런데 도인께서는 요결에 친절하시게도 임상예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내 임상예를 잘 보고 이게 무슨 병인지 한번 너네들 가늠해 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듣건데 홍역을 앓고 난 후에 또
바람 맞음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 촉풍, 다을촉, 바람풍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바람일까요?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다. 다을촉, 바람풍, 이 바람일까요? 홍역을 앓고 나서 바람 쐈기 때문에 축농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병이 있어요? 만성비염인데 축농증인데 감기를 앓거나 독감을 앓고 나서 바람 쐈어요? 바람 쐈어요? 그랬더니만 만성비염이 됐어요? 축농증이 됐어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방요лек을 공부하는 이유는 고방요лек에 보니까 나와 촉풍이 무엇인지가. 보실까요? 겨지탕증. 겨지탕증은 1, 2, 3, 4, 5, 6, 7, 8, 9 아주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2증에서는 태양병으로 열이 나고 한출하는 것은 영약, 즉 연기는 약하고 위강, 위기는 강함으로 한출, 땀을 흘리는데 사풍을 구하려면 겨지탕이 좋다. 여기에 사풍이 나와. 그러니까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함으로는 사풍에 노출됐다. 사풍. 그러면 사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 겨지탕증, 여기 사풍, 나쁜 바람이라 그랬어요. 나쁜 바람. 네, 겨지탕증은요, 감기나 독감에 노출되었을 때, 그럴 때 땀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에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으실으실 춥습니다. 그래서 살짝 누가 손바람만 이렇게 붙여줘도 아유 싫어. 그래서 오풍이라 했습니다. 바람을 싫어한다. 그러면 바람을 싫어하는 그 풍이, 그 바람이 사풍일까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독감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고, 여기 왕초보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 체액성 면역계는 인플루엔자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한다.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 겨지탕증의 사풍이란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촉풍이 이거예요. 홍역을 알았는데 매 맞은데 누가 또 때린 거야. 맞은데 또 때린 거야. 그래서 이제 병이 호흡기 질환으로 아주 중증 질환으로 바뀐 거예요. 보실래요?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서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 홍역은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크룹 등의 호흡기계 합병증과 설사, 급성 뇌염, 아급성 경화성 뇌염 등의 합병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역 후에 홍역을 앓고 났는데 맞은데 또 때린 경우로 독감 또는 감기에 걸린 거야.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가중되어서 호흡기병에 특히 비강내의 염증이 만성화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삼두인께서 축농증 즉 만성비염을 폐정격증으로 규정하신 것은 모든 축농증에 다 폐정격증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드신 그 경우에 폐정격증에 의한 사이너사이티스는 호흡기 병이 겹치고 겹쳐서 그만 합병증으로 인해 비강내의 염증이 만성화되었다. 만성화되었다. 홍역을 앓고 감기 또는 독감이 다시 몸을 공격한 거예요. 합병증이 저명해진 거예요. 그것이 비강내에 특히 취약한, 아마 그 사람이 비강이 좀 취약했겠죠. 비강내에 농축되는 고름을 남기는 만성비염에 노출되었다. 만성비염의 면역결핍, 선별 및 치료라는 논문에 보니까요, 이거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한글 번역문으로, 어떤 때는 그냥 원문으로 설명드릴게요. 원문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셔요. 여기 보세요. 만성비염의 면역결핍 및 선별치료에 보니까
The most common immune deficiencies are humoral. 그러니까 만성비염의 경우 여기 만성비염의 가장 큰 원인은 immune deficiencies are humoral. 즉 휴머럴 면역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랬어요. 휴머럴이 뭐예요? 체액이잖아요. 우리가 수, 태음수, 폐, 금경 할 때 습이 뭐예요? 그렇죠. 모이스처 또는 휴머럴이에요. 모이스처 또는 휴머럴. 체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폐와 관련해선 폐경 내에, 폐강 내에 호흡기 세포 조직에 덮여 있는 체액, 호흡기 상피 세포에 덮여 있는 체액, 그 체액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체액이 충실하다면 그러면 그 체액 속에도 역시 면역세포가 충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두께서 폐전격증임을 간파하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셨던 겁니다. 폐강의 면역력이 약하면 특히 휴머럴 이뮤니티로서의 더 포스로서의 경기로서의 태음수 부족, 그로 폐전격을 쓰셨다. 여기 보시면 폐강 내에 이 헛박과리 그리고 상기도 등등의 그리고 비강 내에 면역세포들이 충만하게 자리하려면 그러면 점액이 충분해야 돼요. 비강 내에도 점액이 충분해야 돼요. 점액이 충분해야 면역세포가 확보됩니다. 활동하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성비염의 면역결핍, 선별 및 치료. The most common immune deficiencies are humoral. 휴머럴 이뮤니티로서의 태음습이 부족하면 만성비염이 생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도인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삼도인께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번에는 비혈, 코피 나는 것, 코피 나는 증 살펴보십시다.